자, 지난주는 2024년 미국 최고의 하락폭을 맞은 최악의 한 주가 됐습니다. 2023년 한 3월 이후부터 했을 때 한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주간 낙폭을 보인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자, 미국 주식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시고 안 하시고는 상관이 없고,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한국 증시도 동반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 최악의 한 주가 끝난 이번 주는 어떨 거냐? 썸네일에서 제롬 파월이랑 제릿 옐런이 그 두 분은 미국이 경기가 나쁘지 않다, 연착륙이다. 연착륙도 착륙이에요. 뭐 좋은 평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금리 인하를 했고요. 이제 곧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는 무조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0.5% 할 거냐, 0.25% 할 거냐, 뭐 0.75% 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시장이 좀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이 인하한다는 건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 유동성이면 무조건 다 해결된다. 이게 뭐냐면 코로나 때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됐고, 경기 침체가 실제로 있었죠.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 반전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런 이유로 아무튼 금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가지고 주식을 평가하긴 좀 힘들고, 증시를 예상하긴 좀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유동성,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돈이 많이 들어오면서 증시는 상승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식은 선반영이란 얘기들 많이 하죠. 증시가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이거는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지난 2주에 걸쳐서 제롬 파월이 예고를 했어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예고에, 그리고 회의록도 공개가 되면서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시장이 예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이미 많이 올랐죠. 지난달에 폭락 이후에 쭉 올라서 폭락 전보다 더 높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고 지난 금요일에 다시 떨어졌죠. 그리고 아마 지금 오르고 있을 건데, 지금 미 증시 선물 나오고 있을 텐데 아마 오르고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오늘 우리 증시가 떨어지지 않았죠? 주말 동안에 어떤 해석들이 바뀐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우리 장이 끝나고, 우리 코스피가 끝나고 미국 시장이 열렸을 때 미국 시장이 떨어졌지만 우리가 오늘 거의 안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다가 다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다시 주말 사이에 긍정적 신호나 아니면은 그 지난 고용지표 때문에 떨어졌던 건데, 고용지표가 많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실업자가 늘어난다, 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니 주식을 팔고 관망하자라는 기관 투자자들의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폭락을 했는데, 이게 경기 침체로 가는 국면은 아니다라는 주말에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 해석에 대표적으로 제닛 옐런 전 미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 지난 주말에 미 증시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소폭 하락하면서 마쳤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이번 주를 예상해 보면 저도 잘 모릅니다. 자, 증시만 예측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냐면, 코스피 200 인덱스를 담보로 하는 ETF가 있어요. 떨어진다에 베팅하는 인버스도 있습니다. 지수에 투자하시고 싶은 여러분들은 거기에 투자하시면 되고, 주가 관련돼서 이제 대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주가가 트럼프냐 해리스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주가랑 왜 자꾸 연관시키느냐 얘기하시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조건들이 다 동일한데, 그 정권이 대선만 보고 주가를 판단할 때 해당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그 주가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공약 이외에도 변수를 주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야당의 대표 대선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건 민심, 그러니까
정치적인 다른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민심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트럼프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흐르는 이유가 다른 정치적 변수가 없다면 그 이유가 경제적 이유일 거다. 서민들이 그리고 유권자층들이 지금 힘들어서 대통령 후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 중에서도.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건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고 소비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여당의 해리스 지지율이 막 올라간다는 건 지금 살만한가 보다. 그리고 바이든의 정책이 계속 유지되면 미국이 잘 될 거라고 예상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정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낙태 찬반론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막 이런 인종차별 문제들도 그리고 이민 정책들도 그리고 뭐 북한 문제까지도 미국 정치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간다,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게 딱 경기만을 반영해서 그 사람들의 지지율이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잘 골라서 경기 때문에 일어나는 지지율 변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해내는 게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을 다 골라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는 의미 있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경제 얘기를 하면서 정치 얘기를 하고 주가 지수 얘기를 하면서 정치 얘기나 트럼프 얘기, 해리스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런 거다라고 뉴스 보실 때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 역시도 대선 후보들의 공약만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용 지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끊기네요. 잠시만요. 통신 문제가 있습니다.